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시어머니가 맞다면 맞는 거 아니겠니? 여기 명망 있는 서양의 한 가정에서 고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서양인 시어머니와 한국인 며느리 간의 문화 차이에서 벌어진 문제가 화근이었는데요. 한국의 문화를 맛보더니 서양인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 사연 같이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큰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나라의 방식과 전통을 늘 믿어왔고, 제 집, 가족,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익숙한 전통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뜻밖의 여정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모든 것은 저희 회사가 한국 지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기대도 되었지만 약간 긴장도 되었죠. 한국 팀과 밀접하게 일해본 적이 없었고 그들의 풍습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 팀의 리더인 소연 씨를 만났어요. 소연 씨는 친절하고 똑똑하며 일에 대해 아주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는 소연 씨가 제가 익숙한 방식과는 다르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가 처음 가졌던 회의 중 하나는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소연 씨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소연 씨가 팀원들을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소연 씨는 팀워크와 존중,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내가 평소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네. 라고 생각했죠. 저는 늘 의심 없이 이탈리아의 방식대로만 살아왔거든요. 그러던 중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소연 씨께서 회의실에 들어올 때 모든 분들께 신발을 벗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회사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솔직히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분들도 모두 소연 씨의 지시에 따라 신발을 벗고 계셨어요. 소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신발을 벗어주세요. 이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우리 공간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혼란과 불편함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 이런 부탁은 매우 낯설게 느껴졌죠. 그 극적인 순간에 저는 이것이 새로운 문화와의 첫 번째 진정한 충돌임을 깨달았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큰 놀라움과 의심이 밀려왔어요. 왜 내가 신발을 벗어야 하지? 제 신발은 편안하고 익숙한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왜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궁금한 생각이 엄습했죠. 소연 씨의 부드러운 미소와 인내심 어린 설명 덕분에 저는 듣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는 못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밖을 산책했어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방금 겪은 모든 일을 곱씹어 보았어요. 소연 씨의 따뜻한 말과 모든 이에게 보여주신 존중을 기억했어요. 신발을 벗는 것이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고 주변을 돌보는 작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책을 하면서 제 안에서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차이가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낯선 것을 접할 때 처음 느끼는 의심은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국 문화의 이 부분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고 소연 씨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전통들에 대해 더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날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에는 도전이 많겠지만 동시에 성장하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들에 대해 다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귀 기울여 듣고 관찰하며 한국 전통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천천히 다가가기로 약속했어요. 이것은 제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배우고 놀라운 충돌을 겪으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소연 씨와 함께 일하며 한국의 풍습에 대해 더 많이 배우던 몇 주가 지나면서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소연 씨에 대한 제 존경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그녀의 차분한 미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가 저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게 만들었죠. 어느새 저는 소연 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결심했을 때 양가 가족이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매우 신이 났지만 동시에 제 이탈리아 가족이 이 모든 새로운 한국 전통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인 비앙카 씨와 루카 씨를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소연 씨가 사랑하는 한국의 풍습, 예를 들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것과 온돌이라는 특별한 난방 시스템에 대해 조금 말씀드렸었죠. 부모님께서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가져주실 거라 기대했어요. 비록 그것들이 평소에 익숙한 이탈리아 방식과는 많이 달랐지만 말이에요. 모임 당일 저녁, 부모님을 현관에서 맞이할 때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첫 만남 때 소연 씨께서 해주신 따뜻한 안내 말씀을 기억하며 부드럽게 부모님께 들어오기 전에 신발을 벗어달라고 상기시켰어요. 신발 좀 벗어주세요. 라고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 비앙카 씨께서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셨어요. 아버지 루카 씨도 천천히 신발을 벗으시며 조금은 망설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모님께서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이 느껴져서 저는 조금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소연 씨께서 거실에서 따뜻하게 부모님을 맞이해 주셨어요. 그 거실은 매우 특별했어요. 바닥이 온돌 시스템으로 데워져 있었죠. 온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직접 느껴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바닥에 준비된 푹신한 쿠션에 앉자마자 그 차이를 바로 느끼셨어요. 바닥이 따뜻하고 편안해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차갑고 딱딱한 바닥과는 전혀 달랐어요. 부모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치는 모습이 보였죠. 소연 씨께서 간단한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따뜻한 바닥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믿어요. 온돌 시스템은 바닥에서부터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하고 친근했으며 부드럽게 따뜻한 바닥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정말 따뜻하게 해주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죠. 소연 씨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어머님. 온돌은 밤새도록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무거운 히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효율도 높고 우리 몸에도 좋아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바로 그 순간 극적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려는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고 평소 히터가 켜졌다 꺼졌다 하던 소리 대신 깊은 정적이 찾아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찾아 불빛을 켜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부모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그 긴장된 순간에 이제 우리 춥게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전등과 전기 히터가 작동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계속 따뜻했어요. 저는 맨발로 온돌 바닥을 밟으며 그 지속되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마치 바닥이 포근한 담요처럼 열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버지께서 부드럽게 마르코, 봐요. 어둠 속에서도 바닥은 따뜻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만지시고는 놀라움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으셨어요. 소연 씨께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온돌 시스템의 아름다움이에요. 온돌은 특별한 방법으로 열을 저장하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도 바닥은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해 준답니다. 그녀의 말씀이 들리자 저는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한 제 결정이 자랑스러워졌어요. 부모님께서 저도 모르게 한국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함께 온돌바닥에 앉아 핸드폰 불빛으로 켜진 촛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공유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처음에 가졌던 의심들은 점점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는 부드럽게 퍼지는 따뜻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고 사랑과 존중이 추운 밤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기억에 남는 밤, 정전 중에도 온돌 바닥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던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가족이 서서히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고 있음을 느꼈어요. 부모님인 비앙카 씨와 루카 씨께서 점점 더 호기심을 보이시기 시작하셨죠. 소연 씨께서 소개해 주신 온돌 시스템과 다른 풍습들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소연 씨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마르코 씨, 제가 당신 가족을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초대하고 싶어요. 그곳은 우리 풍습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모두가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요. 소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신이 나 있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바로 동의했어요.
부모님께 이 초대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조금 머뭇거리셨지만 결국 제 선택을 믿고 가기로 하셨어요.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하는 날, 저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게스트하우스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드렸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우리 집과는 아주 다른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어요. 전통 한국식 디자인으로 지어진 목조 건물에 기와 지붕이 올려져 있었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한 작은 정원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낯설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이었어요. 부모님께서도 호기심에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가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친절한 안내원이 맞이해 주시며 모든 것을 간단한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전통 한국 풍습을 따르고 있어요. 현관에서 항상 신발을 벗으시고 온돌이라고 불리는 따뜻한 바닥에 앉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즐기세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신발을 벗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작은 실내 슬리퍼를 드렸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서로를 바라보셨는데 처음엔 어색해 보이셨지만 시도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내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어요. 낮은 탁자, 푹신한 쿠션, 그리고 벽에 걸린 전통 그림들이 있었죠. 저는 부모님께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천천히 바닥에 앉으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얼마 후 안내원께서 저희를 식사 공간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신선한 야채, 따뜻한 국, 그리고 밥이 있었죠. 비앙카 씨께서는 음식을 맛보시자 눈이 반짝이며 이건 정말 다르지만 너무 맛있어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루카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이 담긴 집밥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식사 후 우리는 온돌바닥이 주인공인 방으로 이동했어요. 그 방의 바닥은 따뜻하고 편안했으며 큰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부모님께서 바닥에 앉으시자 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점점 더 편안해지시고 활짝 웃으시기 시작하셨어요. 비앙카 씨께서는 부드럽게 바닥을 만지시며 바닥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셨고 루카 씨께서는 이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라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들이 점점 한국 전통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자랑스럽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 안내원께서 온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집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말은 명료하고 간단했으며 부모님께서도 열심히 듣고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안내원께서는 온돌이 방 전체에 부드러운 열을 퍼뜨리면서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도와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내용은 저에게도 새로웠고 매우 흥미로웠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게스트하우스 방문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마법 같은 여행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의 의심은 점차 수용과 감사로 변해갔어요. 우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의 작은 놀라움에 웃으며 보냈어요. 저는 이번 게스트하우스 방문이 우리를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방문을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비앙카 씨께서 부드럽게 이제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 마르코 씨와 소연 씨께서 이런 전통을 사랑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루카 씨도 이렇게 간단한 것이 집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분들의 말은 온돌바닥이 발을 따뜻하게 해준 것보다도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날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때 낯설게 느껴졌던 문화가 이제 우리 가족에게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때때로 우리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서로 더 가까워지고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게스트하우스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발견의 여정이었고 이탈리아와 한국의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할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배움과 성장이 가득한 여정에서 어떤 멋진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후 제 삶은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온돌 시스템의 마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매일 발 아래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열기를 고대했어요. 마치 바닥이 매일 아침 저에게 포근한 안아줌을 전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온돌을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 우리 집의 편안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게 되었어요. 어느 쌀쌀한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온돌 바닥 위를 걸었어요. 따스한 열기가 발 아래 퍼지면서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바닥에 앉아 집안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었죠. 그 평화로운 순간 저는 소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와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곱씹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이러한 새로운 풍습들이 낯설고 당황스러웠었지만 이제는 그 따뜻한 바닥 위를 걸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친절과 배려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소연 씨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도착하자마자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인사하시며 좋은 아침이에요, 마르코 씨.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온돌 덕분에 아침이 얼마나 기분 좋고 편안했는지 설명드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바닥이 마치 생명처럼 따뜻해요. 덕분에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소연 씨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이 바로 온돌 시스템의 아름다움이에요.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저희는 온돌의 간단한 원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어요. 소연 씨께서는 온돌 시스템이 바닥을 고르게 데우고 천천히 방 전체에 따뜻함을 전달해 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방식은 일반 히터에서 느껴지는 건조함 없이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해 준다고 했죠. 저는 열심히 듣고 부드러운 파도처럼 바닥 위를 천천히 퍼져나가는 열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라고 감탄했죠. 소연 씨께서는 웃으시며 이해해 주셔서 기뻐요. 이 전통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소중한 부분이랍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부모님께 온돌에 대해 더 많이 보여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새 온돌 난방 시스템이 완비된 거실에 부모님을 모시고 앉으셨죠. 저는 간단한 말로 설명드렸어요. 엄마, 아빠, 이 바닥은 온돌로 데워진 거예요. 바깥 기온이 아무리 추워도 천천히 따뜻해지면서 계속 따뜻하게 유지돼요. 비앙카 씨와 루카 씨께서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바닥을 부드럽게 만져보시며 정말 부드럽고 안정감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것에 늘 조심스러우셨던 아버지께서는 바닥이 단순히 발을 받쳐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니 몰랐어요. 라고 인정하셨어요.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저는 따뜻한 온돌 위에서 작은 피크닉을 준비했어요. 담요를 깔고 간단한 간식과 차를 준비한 후 함께 앉아 하루의 이야기와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나누었죠. 저는 온돌이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더욱 가까이 묶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웃음과 농담이 넘치며 조용한 순간마저도 깊은 의미로 가득 찼어요. 피크닉 중 저는 부모님께 이번 변화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부드럽게 예전에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모든 전통 속에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변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점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온돌 덕분에 우리 집이 따뜻해질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제 마음을 온돌 바닥보다 더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따뜻한 바닥 위에 조용히 앉아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제 발 아래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열기가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계속 상기시켜 주었죠. 소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의심 가득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새로운 전통을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기뻤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알지만 저는 이 여정을 기꺼이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온돌 시스템은 단순히 우리 집을 데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따뜻함, 함께함, 그리고 변화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쁨의 상징이 되었어요.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면서 우리 집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소연 씨께서 소개해 주신 한국 전통을 우리 가족이 서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죠. 마치 우리 집이 제 이탈리아 과거와 제가 사랑하게 된 따뜻한 한국 풍습 사이의 작은 다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온돌 바닥 위를 밟을 생각에 들떠서 일어났어요. 발 아래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열기는 소연 씨께서 해주신 다정한 말씀을 떠올리게 했죠. 저는 스스로 웃으며 오늘은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구나라고 말하곤 했어요. 부모님인 비앙카 씨와 루카 씨도 이러한 변화를 점점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익숙한 옛 방식에 집착하셔서 머뭇거리셨지만 서서히 그 의심들이 햇살 아래 얼음이 녹듯 사라져갔어요. 어느 아침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늑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익숙하면서도 새로워진 공간을 둘러보시며 부모님 눈동자에 새로운 반짝임이 생긴 것을 보았죠. 엄마, 아빠, 예전에는 아침이 얼마나 춥고 거칠었는지 기억나세요? 지금은 마치 바닥이 부드러운 포옹으로 감싸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일어나게 돼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자 비앙카 씨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눈가에 부드러운 이해의 빛이 감돌았어요.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이신 루카 씨께서는 따뜻한 바닥 하나로 이렇게 매일의 기분이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대화는 우리 집에서 많은 이야기의 불씨가 되었어요. 저녁 식사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웃음이 넘치고 예전의 가족 이야기들이 새로운 경험과 어우러지며 섞여갔어요. 저는 한국 전통이 우리 이탈리아 풍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서 풍부하고 위로가 되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어느 저녁 우리는 작은 가족 모임을 열기로 했어요. 가까운 이웃 몇 분과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죠. 온돌 시스템의 마법과 그 따뜻한 정취가 우리 삶에 가져다준 변화를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손님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바로 따스하게 빛나는 온돌 바닥과 우리 거실의 여유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셨어요. 저는 간단한 말로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한국 문화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 보니 곧 웃음과 즐거운 대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모임 도중 비앙카 씨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변화가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 집이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누군가의 배려가 느껴져요. 그러자 루카 씨께서 저는 늘 우리 전통을 존중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 새로운 방식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저는 온돌 바닥 위에 조용히 앉아 우리 가족의 변화를 곱씹어 보았어요. 온돌 시스템은 이제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변화와 수용 그리고 단합의 상징이 되어 버렸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옛 것과 새 것으로 나뉘지 않고 서로 어우러져 매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가족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더 많이 웃고 바닥 위에서 식사를 나누며 앞으로 우리 집 구석구석에 이 아름다운 한국 풍습들을 더 도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멋진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연 씨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소개해 주신 것과 매일 우리 집을 가득 채우는 사랑과 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전체에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생활 방식의 축제처럼 느껴졌고 저는 미래에 대해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했어요. 이탈리아와 한국 전통이 어우러져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새로운 따뜻함과 단합의 감각을 가져다주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어느 시원한 저녁, 저희는 집에서 작은 동네 모임을 열었어요. 이 특별한 밤을 위해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했죠. 저는 우리 온돌바닥의 마법과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주는지 모두와 나누고 싶었어요. 손님들이 도착하자 저는 따뜻한 미소로 현관에서 맞이해드렸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신발을 벗어달라고 상기시켜드렸죠. 처음에는 몇몇 이웃분들이 놀라셨지만 저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변화를 믿고 따라주셨어요. 거실은 부드러운 조명과 온돌 시스템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편안한 바닥 위에 가족들이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기뻤어요. 저는 이제 훨씬 여유로워지신 부모님 비앙카 씨와 루카 씨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편안함이 가득했고 새로운 전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미소로 드러났어요. 모임 도중 저는 잠시 자리를 빌어 모두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전에는 우리 옛 방식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온돌 시스템은 단순히 따뜻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사랑이 가득한 집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라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말은 단순했지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셨던 이웃 중 한 분, 로시 부인께서 일어나 자신의 생각을 나누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변화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한 기분이에요. 우리 집이 마치 부드러운 포옹으로 감싸인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자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었고 저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작은 변화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녁 식사 후 저희는 집의 아늑한 한 구석으로 이동하여 음악과 이야기를 위한 작은 무대를 마련했어요.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조용히 앉아 방의 고요함과 따뜻함을 즐기고 계셨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이웃들과 온돌 시스템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들은 온돌 덕분에 잠이 좋아지고 몸의 통증이 줄어들며 매일매일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한때 의심했던 변화들이 이제 단합과 진보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기쁨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우리 동네도 서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혼란스러워하고 불확실함을 느꼈던 때를 떠올리며 지금은 맨발로 따뜻한 온돌 바닥을 밟을 때마다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한 미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온돌 바닥 위에 조용히 앉아 우리 모두가 걸어온 여정을 곱씹어 보았어요. 처음의 충돌과 의심, 정전의 극적인 순간, 그리고 부모님의 부드러운 변화 모두가 기억에 남았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랑스러웠고 이제 우리 집은 두 가지 다른 문화가 만나 조화롭게 성장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전통들이 계속 발전하고 옛것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둘 수 있는 미래를 기대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동네 행사, 함께하는 식사, 그리고 우리 집을 가득 채울 웃음소리가 생기길 꿈꿨죠. 우리 경험은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축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변화는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 그리고 기쁨 가득한 미래의 약속을 가져다 준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돌의 부드러운 따스함 속에서 마치 포근한 담요에 감싸인 것처럼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내일도 사랑과 단합, 그리고 이탈리아의 뿌리와 한국 전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에 미소 지었어요. 우리 여정은 희망의 이야기로 변해 서로 다른 점들이 모여 정말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만큼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